먼저 책 쓰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사람은 의지보다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고 도서관에 가면 책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의지를 믿지 말고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책상에 앉아 졸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허벅지를 꼬집으며 졸음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는 주변에 책이 많아야 한다. 아이들에게도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거실에서 소파나 TV를 치우고 책장과 독서 테이블로 꾸며보라. 책은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다. 내가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책이 있는 장소가 좋아서였다. 시간이 날 때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가면 그곳의 향기가 좋았고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요리, 인테리어, 컴퓨터, 인문 등 그날 기분에 따라 볼 수 있는 모든 책이 있어 늘 행복했다. 책에는 향기가 있다. 오래된 책에서 나는 향, 새로 나온 책에서 나는 향, 그리고 서점에서 판매하는 각종 제품에서 나오는 향이 섞여 서점만의 향기를 만든다. 이런 향기가 좋아 서점에 자주 들렀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단 거실을 책이 많은 도서관처럼 꾸몄다. 우리 집 거실엔 소파가 없어 놓을 수 없다. 대신에 많은 책과 여럿이 앉을 수 있는 8인용 대형 테이블이 있다. 벽면에 진열된 책을 꺼내 가족끼리 음악도 듣고 커피와 차를 마시며 책을 보는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다. 이제 아이들은 책을 읽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독서를 하게 되었다. 만화책이든 잡지든 소설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종류가 무엇이든 모든 독서 경험이 모여 독서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는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 전체를 도서관처럼 만들어 언제 어디서든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모든 공간에 책이 있다. 거실을 도서관으로 꾸미는 일 외에 추가로 하면 좋은 것 2가지가 더 있다. 북박스와 전면 책장이다. 북박스는 말 그대로 박스에 책을 담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책을 담은 박스는 침실에 두어도 되고 화장실에 두어도 된다. 이렇게 주변에 북박스가 있으면 책을 읽고 싶을 때 꺼내서 읽게 된다. 전면 책장은 흔히 잡지꽂이라고도 한다. 잡지꽂이에 꼭 읽어야 하는 책을 꽂아두면 잘 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읽게 되는 효과가 있다. 집에 책이 많아지면 책꽂이에 들어간 책들은 잘 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읽으려고 샀던 책도 어느덧 잊히게 된다. 서점에도 평대에 진열되어 있는 책은 눈에 잘 띄어 많이 사게 되는데 서가에 들어가는 책은 일부러 찾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한 권이라도 책을 더 보게 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 책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는 생활 공간을 책이 많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인 중에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휴대폰 없이 여행을 다니는 분이 있다. 처음에는 휴대폰이 없어 너무 불편했지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대화를 더 많이 했고 아이들도 책을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루 날을 정해서 휴대폰 없이 책을 보는 날로 실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 방을 서재로 만들어라. 주변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 필요한 작업은 책을 쓸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책을 쓰는 일은 매일 글을 쓰는 전업작가가 아니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회사를 갔다가 오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서 누구나 반주를 한잔하며 맛있는 저녁을 먹고 TV를 본 뒤 고단한 몸을 누이고 싶을 것이다. 아니면 퇴근길 동료들과 시원한 맥주에 바삭바삭한 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을 것이다. 우리 일상은 때로는 공허해서 이런 휴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책상 앞에 앉아야 한다. 따라서 책을 쓰는 공간을 당신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앉아 책을 쓸 수 있다. 우선 나는 아주 큰 갈색 책상을 사서 그 위에 유리를 깔고 방 왼쪽 구석 자리에 배치했다. 그리고 정면 벽면에는 언제든지 생각난 아이디어를 쓰거나 붙일 수 있도록 큰 메모판을 부착했다. 글쓰기 참고자료로 활용할 책을 보관하는 작은 책장, 노트북을 연결할 모니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를 배치했다. 그 외 잡다한 물건은 다 서랍에 보관했다. 책상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으면 정신이 사나워 좋은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조명이다. 나는 주변이 어둡고 작업하는 공간만 밝아야 집중이 잘 된다. 그리고 형광등 불빛보다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할로겐 불빛이 좋아 책상에 할로겐 조명을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의자인데 의자를 마지막에 쓴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자가 편해야 자주 앉게 된다. 의자는 글을 쓰지 않을 때는 뒤로 젖혀져 편하게 몸을 기댈 수 있으며 글을 쓸 때는 허리가 고정되고 목까지 받쳐줄 수 있는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때로는 편히 의자를 눕히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되고 안정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꾸미니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고 글을 조금이라도 많이 쓸 수 있게 되었다. 편한 의자와 넓고 깨끗한 책상 앞에 앉아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할로겐 불을 켜고 음악을 들으며 글을 쓰고 있으면 마음이 치유된다. 처음에는 글을 쓰기 위해 억지로 앉아야 했던 공간이 지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만의 공간이 되었다. 누군가는 공부할 때나 혹은 글을 쓸 때 조용한 것을 좋아하지만 난 백색 소음이 있는 편이 더 좋다. 백색 소음은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난 책을 쓸 때 가사가 없는 음악을 주로 듣는다.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 스피커에는 조금 투자를 하는 편이다. 베스트셀러인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보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컨디션을 높이고 싶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고 한다. 나는 영화 라스트 모이칸의 OST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책을 쓸 때 그 음악을 들으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곤 한다.